안녕하세요. 주입 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약간의 좀 조정은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하락을 제한시켜주는, 방어시켜주는 아래 꼬리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께 어제 주말 아침이죠. 아침 영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강력한 지지 가격대가 대략 한 2만 원에서 22,150원 이 사이에서 반등은 나올 것이다. 왜? 과매도 구간이니까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면은 단기적으로는 33,220원 부근 여기까지 나올 건데, 이제 이달 MRO 최종 발표하고 MRO 발표하면은 대형 군함에 대한 MRO까지 입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겨야 되는 구간을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아침에 영상을 통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분들과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게 HJ중공업이 얘가 이제 뭐 얼마나 상승하겠냐, 반등이 나오면. 이게 별 기대를 안 하시는 주주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지난 9월 달에 이제 HJ중공업의 CFO죠. 최고 재무책임자 분이 작심 발언을 좀 하셨는데, 우리가 좀 요거를 다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미국 군함의 신조 건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증자가 없다. 주주 배정 유상 증자도 없고 3자 배정 유상 증자도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조정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소멸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소멸이 된다. 조정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주가는 조정폭을 제한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슈만 반응을 해주면 주가가 예민하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이제 군함 신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J중공업은 이제 MRO죠. 미 군함 MRO 사업은 이게 이제 우리의 100% 본업이다. 요게 아니라 이제 사실상 디딤돌과 같은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MRO는 이제 아르바이트와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고, 정말 이 HJ중공업의 숨겨진 발톱이 무엇이냐? 바로 군함 확대 생산입니다. 군함 확대 생산. 그래서 지금 CFO님이 최고 재무책임자분이 작심 발언을 또 뭐라고 하셨냐? 미국이 단기간에 군함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외에는 대안이 많지 않다. 그래서 HJ중공업은 이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군함 신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상선, 이거 이제 LNG 상선이 될 것 같은데, 알래스카 프로젝트죠. 요거까지 지금 아예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HJ중공업을 주가를 바라봤을 때, 얘는 지금 이제 이 구간은요, 사실상 이제 LNG의 수익성 개선과 MRO로 인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른 만큼 다시 한 번 더 2차 사이클을 1차적으로 오른 만큼 한 번 더 보여줄 텐데, 그게 바로 신조 건조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HJ중공업이 과연 신조 건조를 얼마나 해낼 수가 있을지 요거를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HJ중공업은 30점에서 이제는 50점 그리고 70점까지 점수를 이제 쉽게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90점 맞는 학생이 100점 맞기란 상당히 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95점 맞았어. 근데 100점 맞기가 또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30점, 20점짜리가 50점, 70점 맞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HJ중공업은 지금 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와서 내가 본전에 매도할 근거가 사라진 주식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HJ중공업의 토크를 먼저 좀 보시면은 2도크, 3도크, 4도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도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이제 230m, 중소형 선박 중심의 도크이고요. 그리고 3, 4도크는 길이가 이제 각각 300m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큰 상선 같은 거, 그리고 중형 이상의 군함을 대응할 수 있는 도크입니다. 그래서 이 토크 같은 경우에는 MRO로 쓴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보더라도 약간 좀 아까울 수밖에 없는 토크일 것 같은데, 일단 뭐 1토크는 이제 일제시대 당시에 지어져서 현재는 블록 조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록 조립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배가 있잖아요. 이 배를 이렇게 블록으로 나눠서 이제 건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마다 다 생산이 되면은
이 1도크에서 합쳐버리는, 이거 이제 아세이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아세이 작업을 이제 1도크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HJ중공업의 도크가 신조 건조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금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봐야 되는데, 얼만큼 건조할 수 있느냐. 일단은 FFX급 호위함, 이거 이제 호위함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위함의 용도는 전시에는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아니면은 적군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드론을 띄워가지고 정찰 같은 역할을 하거나, 항공모함의 보좌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호위함 FFX급 군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FFX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HJ중공업의 토크에서 대략 이제 한 기 정도가 지금 건조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게 건조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LST급, 이게 이제 상륙 작전함이라고 하는데요. 호위함보다 약간 좀 크기는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륙 작전함도 이제 전시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필요한 군함이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의 건조 기간은 이제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HJ중공업이 도크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조 건조하는 게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FFX급 호위함과 상륙 작전함을 이제 2척 정도 건조할 수 있는데, 활용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간 3척 정도 건조할 수 있는 사이즈의 도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MRO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군함이죠. 대형 군함은 이제 이 한 척 MRO 하는데 500억 정도가 들어가요. 500억을 벌거든요. 맥스. 그래서 이거 이제 MRO 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6개월 고생해서 500억 벌 바에는 차라리 1년 반 정도 고생해서 한 척당 얼마예요? 4천억 정도 하거든요. 1년 반 정도 고생해서 4천억을 가져가는 게 HJ중공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득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사람 보는 눈 똑같다시피 이걸 하겠죠. 그러니까 HJ중공업도 이제 요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J중공업이 도크 활용을 잘해서 3척 정도 연간이 아니라 이게 한 2년 정도 걸리니까는 2년 동안 이제 3척 정도 건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척당 4천억이니까는 1.2조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고요. 1.2조 원. 2척이면은 대략 한 8천억의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경남 클러스터, 경남 지역의 중소형 조선사들은 소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형 정도의 군함에 대해서 MRO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피를 또 HJ중공업이 수익화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조선사를 통해서 수익을 또 가져가고 군함 건조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미국의 이제 항공모함을 만드는 기업 헌팅턴 인걸스와 이제 협업을 하는 것처럼 HJ중공업도 여기에서 커넥션을 만들었는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조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HJ중공업은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감이 그냥 빨리 익어버리게 다른 이제 미국의 군함 업체들과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이제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달 내로 MRO라는 이제 이 미 해군으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은 사실상 이제 미국에 있는 군함을 건조하는 기업들과의 추가적인 협업까지 자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HJ중공업이 어느 정도의 군함을 지금 수주할 것으로 전망하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군함에 대한 발주도 미 해군이 주다 보니까는 이것까지 우리가 잘 발을 좀 맞춰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 해군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범 물량이라고 합니다. 파일럿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수주는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그래서 한 3척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3척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척당 4천억이면은 1.2조 원의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게 대략 한 2년 정도, 1에서 2년 정도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 이 시범 물량으로 인해서. 그래서 HJ중공업이
과연 정말 정교하고 정밀하게 군함을 만들었고 잘 작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고요. 이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데 본계약 확장이라고 해서 본계약은 아니고 본계약 바로 전 단계예요. 그래서 FRP 초입 단계인데 이 단계부터는 미 해군의 검증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이때부터는 발주 물량이 늘어나서 최소 6척부터 맥스 10척까지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HA중공 같은 경우에는 상선에 대한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반기 기준으로 상선이 2조 원인데 상선만 순수 상선이죠, 여러분들. 순수 상선인데 1.2조 원, 시범 물량을 합하면은 3.2조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과를 했어. 라고 하면은 6척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척당 4천억 기준으로 이제 2.4조 원의 수주 잔고가 증가해서 4.4조 원의 이 수주 잔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LNG라든지 추가적인 이 수주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HJ중공업의 수주 잔고도 더욱더 올라가서 더 높은 목표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통과를 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완전 참여라고 해서 풀랏이라고 하거든요. 풀랏. 그래서 이때부터는 미 해군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깔끔하게 발주라는 발주는 다 밀어줍니다. 그래서 최소 10척 발주해줘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데 사실상 지금 HJ중공업은 군함도 중요하지만은 LNG에 대한 부분, 노후 선박이 많으니까는 이러한 부분까지 봤을 때 수주 잔고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4조 원, 수주 잔고가 4조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만 적정 주가를 좀 뽑아보면은 자, 멀티플이 있어야 돼요. 이게 EV 백로그로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EV는 기업의 가치이고 백로그가 수주 잔고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자, 그러면은 수주 잔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멀티플도 중요한데 멀티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배죠. 1.0배 멀티플. 그리고 이제 그 이하 뭐 0.8배 멀티플까지는 정당화 가능합니다. 지금 사이클 자체가 모든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조선업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 LNG 슈퍼사이클 다시 온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0.8배까지는 정당화 가능한데 그 이하로는 사실상 좀 저평가 구간으로 회귀되다 보니까는 그래도 지금 하나오션이 1.0배 받고 있으니까는 동일하게 이제 HJ중공업도 멀티플을 1.0배로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4조 원은 기준으로 했을 때 멀티플 1.0배를 적용을 시키면은 HJ중공업의 적정 주가는 44,300원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조 원의 수주 잔고가 나온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0배 멀티플, 이거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1.0배 멀티플을 적용을 할 시 이제 55,000원으로 성립이 됩니다. 주당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HJ중공업이 저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은 신조 건조에다가 대형 MRO 건조까지 한다. 그러니까 대형 MRO 건조가 사실상 이제 신조 건조를 앞당길 수 있는 황금 열쇠가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안 그래도 HJ중공업에 있어가지고 뭐 한국 IMC 네덜란드계 헤지펀드입니다. 네덜란드계 헤지펀드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단타를 쳤는데 얘네들이 단타를 치는 목적이 뭐냐면은 유동성, 즉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거래량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한국 IMC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도 사실상 지금 저점 잡아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주가를 좀 올리면은 나머지 외국인 들어와서 얘들 이거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지금 접근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상 지금 주가가 오늘도 조정이 나왔지만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어떻습니까?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사실상 이제 오늘까지 물량 자체가 많이 잡혔잖아요. 얘네들이 산 물량을 기준으로 매도를 했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물량을 사놓고 매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본격적으로 지금 HJ중공업에 있어가지고 주가 드라이브를 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얘네들도 지금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가 향방은 이번 주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볼린저 밴드처럼 생긴 요 지표가 있죠. 이게 이제 엔벨로프라는 건데 주가는 엔벨로프 하단에 닿으면은 예민하게 주가를 상방으로 튕겨내거든요. 그래서 자 나우로보틱스
오늘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 엔벨로프 하단을 주가가 찔렀잖아요.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상방으로 튕겨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언제 나오느냐 반등이 그 차이긴 한데 HJ 중공업도 이거 찔렀으니까는 이제 뭐 이번 주 내에 21선 안착하는 이러한 반등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과매도에 있어서 나우로보틱스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HJ 중공업의 주가도 이 반응 이후에 추가적인 드라이브를 우리가 같이 이중으로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분명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HJ 중공업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집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이제 로봇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로봇주는 또 너무 많이 높다 보니까는 최근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좀 얻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이제 50만 원의 기적이나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루 이제 수익보다는 좀 끌고 가서 크게 수익을 좀 내고 싶은 주주분들이 많다라고 하셔서 제가 매집주 하나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요 주식 여러분들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꼭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HJ 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4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HJ 중공업인데 그때 관심을 가지셨던 주주분들도 계셨겠지만은 냅두면은 그냥 얘는 미리 매집주들은 미리 우리가 잡아채 놓으면은 방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방치를 해야지 우리가 요런 수익을 아래에서부터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도 HJ 중공업을 통해서 학습을 한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HJ 중공업과 유사한 바닥에서 상승을 준비하는 로봇주. 이거 제가 로보티즈를 뛰어넘을 겁니다. 뭐 그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요. 요 매집주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